한강 정구라는 선생의 유적지예요, 여기가. 자, 여기가요. 우리 왜 북구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여기에 처음에 택지 개발할 때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금호 사수지구 이래 불렀죠. 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뒤에 사수란 말은 빠져버렸어요. 지금도 금호지구로 되어 있어, 금호지구. 당연히 금호 사수지구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수가 줄 사자도 연상되고 또 사수 그리 막 총 쏘는 것도 생각나고 그죠?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라는 이름이 싹 빠져버렸어요. 실제로 이 동네는 사수동인데 유교나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숙하는 말이 딱 나오면은 사수하고 이꼬로 등식되는 게 공자예요. 공자. 공자 고향 거기 노나라 땅에 가면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사수예요. 강물 이름이. 그래서 우리 육아에서는 공자하고 관련된 지명을 뜻할 때는 항상 사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원래 한강정구라는 분이 원래 성주분이시거든요. 근데 만년에 여기로 오셔요. 그래서 여기서 6년을 사시다가 여기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40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원래 동네 이름은 사빈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사빈. 근데 사빈도 역시 공자를 뜻하는 글자예요. 근데 한강이라는 분이 동네 이름을 사수라고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사수동, 400년 사수동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트 공천회 때 사수란 말이 그 뜻이 아니고 사실은 공자를 뜻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뜻이냐.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다 수긍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래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아마 한 10년, 20년 안에 아마 사수에서 인물이 많이 안 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래 한번 불러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자 하나가 보이죠?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에요. 갈 곳인데 사실 여기는 원래는 섬매, 그렇게 섬은 한자로 두꺼비예요. 두꺼비 섬자. 매는 이제 우리가 매산, 매. 이게 원래 섬매산, 그렇게 두꺼비 산이었어요. 이게 원래. 그래서 아마 이 지역 옛날에 많이 다녀보셨는 분들은 저 길 건너 쪽에서 보면 서재에서 오는 길에서 이렇게 보면 이 마을 쪽을 보면 옛날에 아파트 없었을 때는 이 섬매숲 이렇게 산 동산이 철모 엎어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보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부 다 없어지고 지금 요 동산 요것만 지금 달랑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훼손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가서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 자, 저 반대편에 한번 보시죠. 반대편. 반대편 보면 산이 탁 보이죠. 그리고 산 밑에 보면은 저 방음벽이 지금 놓여져 있죠, 그죠? 저 방음벽이 없으면 밑에 무슨 강이 흘러갑니까, 저기야? 낙동강 아니고 금호강이 흘러가죠. 금호강이 흘러가고 뒤편에 있는 저 산이, 저게 혹시 저 산 무슨 산인지 아세요? 그렇죠, 와룡산이에요. 와룡산인데 이쪽 오른쪽에 삼각형으로 볼록한 부분 있죠. 저게 와룡산 용두, 용머리예요. 와룡이라는 말은 용이 누워있다는 뜻이거든요. 용이 이렇게 또아리를 털고 누워있는데 요게 용대가리예요. 동대가리고 요게 용꼬리예요. 용꼬리, 용미봉, 용꼬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요곳이 금호강을 이렇게 끼고 있고 앞에는 와룡산이 있고 뒤쪽에는 팔공산과 아미산이 있는 요 정도 공간에 우리가 있구나 하는 거 이제 보셨으니까 요래 보고 이제 한번 마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따라오십시오.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는 성서, 우리 여러분들 사시는 뭐 예를 들어 여기 북구 칠곡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북구 칠곡 이런 데는 근래 한 20년, 30년 만에 완전히 천지가 개벽이 돼버렸죠. 옛날 토박이들은 지금 자기 살던 집 가면 아파트 들어서는 데 가면은 자기 집 위치도 못 찾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동네가 없어지고 하면 동네 주민들이 옛날에 이 동네 우리가 살았던 동네고 옛날에 이런 내력이 있었다 그래서 마을 유래비를 이렇게 세워놓는 데가 많아요. 요 마을은 옛날에 크게 보면은 3개 마을이 있었대요. 저 안쪽에 있는 마을이 안마을, 안골, 뭐 우리가 보통 뭐 내곡 이래 부르죠. 안마을에는 동대정씨, 창원항씨, 순천박씨 요래 3성씨가 살았대요. 그 다음에 세터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수초등학교 요 아래 가면 있거든요. 사수초등학교 근처에 세터, 이렇게 새로 만든 동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어디죠? 세터에는 문화유시들이 사는 동네였고 이쪽 편 동네는 장기터 그래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시장이 장이 있었다라는 썰도 있고 칠곡 사람들이 우리 대신동 장보러 가려 그러면 요 앞으로 지나갔대요. 그래서 장이 텄다 그래서 장기동 요래 불렀는데 장기터에는 무슨 성씨요? 청주 한시, 청주 한시 때. 그래서 안골, 세터,
장기 이렇게 3개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3개 마을이 다 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고 여기 선매라는 요 산봉우리만 살짝 남아 있습니다. 자, 고래 보고 또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게 어떤 인물 두 사람의 호예요. 요거는 동네 정씨인데 우리가 오늘 보는 한강정구라는 분은 아니에요. 양졸제라고 돼서 호가 양졸제 정숙하는 분이고, 요거는 경한제 정천죽하는 분이에요. 두 분은 부자간이에요, 부자간. 근데 대구에서 워낙 이름난 큰 선비였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여기에 사셨고 여분들의 묘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개발이 되면서 이제 다 나가게 됐죠. 그래서 문중에서 우리 이 어른들 흔적은 좀 그래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양졸잭하는 뜻은, 양은 뭔가를 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양육한다 할 때, 졸은 선비들이 되게 좋아하는 글자인데, 졸은 우리가 졸알졸, 그래서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뭐 평범한 것, 중간보다 조금 못난 것, 뭐 조촐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졸한 것을 기운을 계속 키우겠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 호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이거는 경한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은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고 경모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한자가 들어갔죠. 요거 찰 한자거든요. 아까 걸어올 때 어느 분이 한강이 뜻이 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거는 한강이에요. 발음을 길게 하셔야 돼요. 한강. 근데 여기 있는 한강정구라는 분은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요 한자를 쓰거든요. 춥다 할 때 찰 한자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부자간인데도 한강정구 선생의 제자예요. 부자간에 다 한강 선생한테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은 자신의 스승이신 한강 선생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한강 선생을 존경하고 경무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의 양대, 아버지, 아들 두 사람의 유적, 요는 발자취적, 그분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에 세운 비, 이 뜻이에요. 15자밖에 안 되는데 참 어렵다, 그죠? 자, 요 뒤에 한 거, 뒤에는 또 뭐 적혔나 봅시다. 수고 신라육촌 진지촌장 지백호의 묘예 30갈래 중에 동네 전공 양졸제 휘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수곡하는 말은 요거는 깊고 멀다는 뜻이에요. 아주 옛날, 그죠? 아주 옛날에 신라의 육촌, 신라 육촌하는 얘기 들었잖아요. 신라의 육촌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지촌의 촌장이 지백호였다. 묘의 고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후손이 30갈래로 막 나눠졌다. 휘수 하는 게, 이게 휘는 이름이 뜻이에요, 이름. 그래서 수라는 분인데 1573년에서 1612년까지 살았다.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고래 보고 또 이쪽으로 한번 걸어. 자, 더우니까 이제 그늘로 다 가셨는데,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다. 자, 여기 가다 보면 자그마하게 실개천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보면은 실개천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하면요, 원래 이 한강정구라는 분은 제가 성주분이라 그랬죠. 성주분인데 무헐구곡이라 그래가지고 계곡에다가 9굽이 아주 경치 좋은 것에다가 이름을 다 붙이고 시를 한 수씩 다 짓고, 그걸 우리가 구곡문화라 그래요. 옛날에 선비들이 이렇게 누렸던 문화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뭐 구곡문화라는 것도 있고, 우리 보면 뭐 동천문화라는 것도 있고, 뭐 팔경문화라는 것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분이 하여간 성주에 계실 때 무헐구곡이라 그래서 9개의 아주 멋진 풍광을 이렇게 정해놓고 누리고 경영을 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가면서 이렇게 이분이 쓰셨던 시라든지 또는 이분의 문집에 나오는 좋은 글귀들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자, 고래 참고하시고 또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여기에는 제가 늘 잘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요거 뒷면에 보면요, 사람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모두 357분이 적혀 있는데 전부 다 하여튼 누구예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우리 집이 그래도 대구에서 한 300년 이상, 우리는 그래도 대대로 대구에서 살아왔는 집인데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요 뒤에 보면 자기한테 뭐 파족 하는 말은 아시죠? 문중. 그 문중에 제일 큰 어른에 해당되는 할아버지 이름자가 여기에 거의 100% 다 있어요. 이 한강정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그 조선시대 때 태계 이황은 다들 아시고, 태계 이황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남명조식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조선 중기 우리나라의 유학을 이끌어갔던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동강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 임금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낙동강을 이렇게 보면, 낙동강 왼쪽은 퇴계 선생 학문이 전파가 됐고, 낙동강 오른쪽은 이 남명조식이라는 분의 학문이 전파됐던 곳이에요. 그렇게 이제 두 개가 나눠지는데, 이 한강정구는 퇴계 선생한테 가서도 공부를 했고요, 남명 선생한테 가서도 공부를 했어요. 양쪽에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 선비들은 남명학파도 조금 영향을 받고 퇴계학파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 한강이라는 선생의 제자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요 뒷면에 명단이 보면 전부 다 한강 선생 제자 명단이에요. 제자가 357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게.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우리 대구 우리 유학의 중시조라 그러거든요. 이 대구의 학문을 일으켰던 제일 큰 어른, 그리고 이 한강 선생 제자들이 결국은 그 이후로 대구의 학문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의 이 대구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게 원래 옛날에 그 한강정구라는 분이 살았던 그 정사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그분이 살았던 정사는 집 형태였어요, 집. 그분 문집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 선생 나이 75세 때 3칸짜리 집을 한 채 지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2칸은 방이요, 오른쪽에 1칸은 마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 2칸에 이름 붙이기를 요래 붙였대요. 제일 왼쪽에는 지경제, 잡을 지, 공경할 경, 집제, 공경함을 잡고 있는 집, 요렇게 방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 방 이름은 요렇게 붙였대요. 밝을명 오를의 집제, 오름을 밝히는 집,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루방 이름은 밝을경, 이거는 어두울 회예요. 보름, 집, 땅. 그 옛날 사람들은요, 호라는 거 있죠, 호. 호를 알면 내가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 호만 딱 알면은 그 사람을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맞춰요. 호라는 거는 자기가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내가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든지 또는 자기가 잘못 살아온 과거를 그 호에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뭐 당호 그래요. 집에 붙이는 이름. 그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는 집 이름을 딱 보면 아, 그 집이 이런 집이구나 하면 다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런 경우에는 뭐로 보냐면 요 경자는 퇴계 이황 선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 이름은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받든다라는 뜻이고, 여기 오를의 돼 있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명조식하는 분, 남명조식이라는 사람을 뜻하는 글자예요, 요 글자가. 그래서 남명조식의 오를의를 밝히는 집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요 글자는 가운데 있는 요 회자인데요, 뭐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주자락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주자락 하는 인물. 우리나라는 왜 성리학 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원래 공자의 도는 그거하고 달랐거든요. 근데 이게 주자라는 분이 성리학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공부하는 공부가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은 주자를 하늘같이 뜻받들었거든요. 주자의 호가 회암이에요. 회암. 어두울 회, 암자암.
그래서 요 어두운 회자 들어가면 요거는 주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선생은 자기가 여기 집을 지으면서 퇴계 선생, 남명 선생, 그리고 성리학을 만든 회암주의 이 세 사람을 나는 계속 경모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색한 집 앞쪽에다가 자그마한 초막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는 망로흔, 잊을망, 늙을로. 그래서 늙음을 늙음하는데 늙음에 대해서 초탈하겠다는 의미에서 또 집 하나를 지었대요. 근데 요 건물을 이제 다시 복원할 때는 집 형태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 집 형태로 지어 놔놓으면 또 밤에 막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또 장난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집 형태로 짓는 건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누각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그걸 참고를 하시고.